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5월달 심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강의에서 뵙게 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월달부터 강의가 시작되고 벌써 이제 5개월, 그렇죠? 4개월이 지나고 5월달이 됐는데, 그 심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아이스 브레이킹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저도 공부를 하다가 보면, 공부하고 선생님들 강의 준비를 하다 보면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좀 도와드리는 게 좋겠는가.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충격적인 영상이 뭐냐면, 어떤 현직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공부를 할 때 강의를 들었다. 그런데 강의는 하나도 소용이 없다. 이런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뭐 조회수가 거의 뭐 수십만 회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니까 유심히 좀 봤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가만히 그 내용을 좀 한 몇 분 정도 걸렸었는데, 좀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쭉 그 내용을 보다가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강의에 메모리 되면 그게 독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의가 분명히 도움이 돼야 되는데 강의만 듣다 보면 절대 합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영상 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수많은 강의의 내용들, 뭐 예를 들면 1월부터 11월까지, 물론 이제 그 공무원 시험 우리랑 다른 거지만 1월부터 11월까지 모든 강의들이 쫙 나열돼 있는데 그거를 강의를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겠다는 생각만 하다가 보면 절대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제가 보면서 화가 나기도 했었는데, 본질이 좀 왜곡돼 있는 부분, 학원이나 강사들은 어떻게든 강의 수를 늘려서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합격할 수 없게끔 만든다.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제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요는 그겁니다. 선생님들 왜 첫 시간 오늘 5월달 강의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의를 듣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데 공부를 안 하면, 강의를 듣는 것만큼 자기 순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강의는 독이 됩니다. 특히나 그래서 직강이든 인강이든 할 것 없이 선생님들이 공부를 한다라는 건요, 강의를 듣는 시간이 공부 시간이 아니고, 강의를 듣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저는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 15년 강의 인생에 선생님들 강의 듣는 시간은 좀 쉬세요. 좀 편하게, 좀 여유롭게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있으시라고. 왜냐하면 이 시간에 막 머릿속에 뭔가가 들어와서 다 익혀지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은 가이드를 잡고 방향을 잡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를 명확하게 새기고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거꾸로 강의를 막 들으면요, 사실 지치죠. 우리 특히 직강 선생님들, 저는 이제 진짜 매주 이제 박수 쳐드릴 텐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저도 지금 막 초긴장을 하고 왔는데요, 선생님들 이게 쭉 진행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인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강은 눈 아프게 계속해서 영상을 보면서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멈출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지치고 힘든데, 그걸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나 공부 다 했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정말 강의만 듣다가 말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최근에 밴드에서 계속 밴드 인증도 하시고 공부 인증도 하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공부에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는 이제까지의 강의해왔던 것에 더해서 가장 오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 한 해의 강의를 하고 끝날 것처럼 그렇게 막 이제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그 영상 속에, 충격적인 영상 속에 그 공무원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강의만 듣고 끝나버리면 정말 이거는 체화되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정말 그 학습 능력으로,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푸는 능력으로 확대가 안 되겠다, 그렇게 확장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현재 올해 지금 가고 있는, 저희 팀이 가고 있는 방향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기에 또 잘 따라주시고 열심히 참여하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참 많은 선생님들이 합격을 하셨는데 올해는 더 많이 합격할 것이고,
그 비율이 더 높아지기를 바란다. 그게 뭐 그렇게 되면 그냥 좋은 것이다,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 각자가 다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정말 좀 아름답게 바뀔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또 인트로덕션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심화에 들어갈 때 되게 깔끔하죠. 인트로덕션, 오리엔테이션, 인트로덕션. 선생님들이 그 마스크 쓰고 계셔도 이렇게 웃으시면 웃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눈매가 다 달라지잖아요. 인상 쓰고 있으면 인상 쓰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화이팅. 이게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를 한다는 게 참 즐거운 일이에요, 사실은. 서로 이게 소통이 되면요, 정말 즐겁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얼잖아요. 서로 긴장이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그랬지만 임용 강의를 할 때도 우리 강의 시간의 시작부터는 조금은 워밍업을 하고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또 카메라도 봐야겠죠, 그죠? 인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렇게 좀 서로 소통하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해볼 건데 이제 뭔가 시작을 하려면 그 이전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잠깐 좀 디브리핑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디브리핑의 이유를 아십니까? 선생님들 디브리핑은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다 보면 거기에서 취약점이나 또는 개선점들이 보입니다. 그것을 조금만 바꿔주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효과, 다른 성과를 내게 돼 있어요. 모든 그런 시간에 투입되어지는 노력들이 결국 어떻게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성과로 유효하게 될 것인가는 그냥 무턱대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했던 것들에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뭐가 좀 부족했는지, 어떤 것들을 보완하면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강의가 심화예요. 심화. 제가 영어로 찾아봤어요. 인덱스 러닝이래요. 이게 그냥 1, 4월 달에 선생님들 그냥 솔직하게 뭐 대답을 하셔도 마스크 쓰셨으니까 안 보이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1, 4월 달에 공부했던 내용이 양이 적습니까? 적다고 말씀하시는 분, 인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상황을 모르시니까 다들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한 명도 적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없거든요. 절대 적은 양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대학에서 간호학 공부하면서 했던 그 양을 4개월 안에 전체를 다 집약해서 한 바퀴를 돌린다. 물론 이제 그 내용이 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과목에 대해서. 그렇지도 않은데도 적어요, 많아요? 많거든요. 자,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인덱스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깊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뭔가를 더 하면서 막 깊이 들어간다. 자,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릴게요.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이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진짜로. 임용시험은 그렇게 공부하다가는 정말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제가 15년 했다고 그랬죠. 15년 안에 10년 안에 합격하시는 선생님도 봤고, 뭐 그 사이에 10년 이하의 뭐 7년, 8년 수많은 케이스들을 다 봤는데 대부분 횟수를 거듭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꾸 더 깊이 하다가 빠져 죽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뭐 나는 초수인데 나는 재수인데 이런 거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너무 자꾸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신다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대신 자꾸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표층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요 반복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심화가 깊이 들어가는 심화가 아니라 했던 것을 반복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심화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강의 제목을 바꾸려고 그래요. 반복 강의, 뭐 반복 이론, 뭐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농담입니다. 근데 진짜인 줄 아셨죠, 다들?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즐겁게 시작을 하네요. 자, 그래서 이 강의의 컨셉은요, OT 강의를 제가 이미 그 강의의 안내, 강의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강의의 핵심은
우리가 1, 4월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1, 4월 달에 뭔가 더 안 했다고 생각되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뭐에서에 기인하는 거냐면, 이게 뭔가 내가 문제를 기출됐던 것들을 보니까 지금 공부한 걸 가지고 다 못 풀 것 같은데, 이게 뭔가가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자, 선생님들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뭔가 미진하지 않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정리하고 오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솔직히 나는 완전 학습을 해봤다. 교육학에서 배우지 않나요? 완전 학습, 완벽하게 공부했다. 난 토시 하나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외워가지고 그래서 시험에서 완전 만점을 받았다.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경향은요, 완벽하게 하고 싶고 완전하게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점수를 더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제가 첫 시간, 오늘 이제 올해 강의의 첫 시간은 아니지만 심화 강의의 시작부터 선생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제가 이제까지 15년 동안, 15년이라는 시간이 제 인생의 3분의 1이라서 그래요. 이 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지역사회 간호 관련해서 강의를 1년 동안 강의했을 때 그 해의 지역사회 간호학 문제의 적중이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나름 들어본 그런 소문들이 있지 않으세요? 벌레도 강의 들으러 왔네. 네, 근데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적중률이 높다? 낮다? 낮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오셨으면 좀 이상하시는 거죠? 적중률이 낮은데 왜 와서 강의를 듣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볼 때 적중률이 높습니다. 거의 1년 안에 공부를 한 것에서 지역사회 간호학, 정신간호학, 이전에는 제가 여성아동 성인까지 다 강의를 했었으니까 전체를 통틀으면 적중률이 떨어진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 항상 문제는 뭐냐면 한 해 동안 공부하는 내용이 부족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단언컨대 절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세요. 뭔가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강의 들으면 내가 떨어질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 1, 4월 달 강의를 들으시다가 그렇게 환불하고 나가신 선생님들이 일부 있으세요. 우리 전체 수강 신청을 하신 정말 수백 명의 선생님들 수업을 들으셔도 그 중에 한 10% 이내는 들어왔다가 교수님 여기 뭐 이 문제, 이 내용 이게 없는데 이건 어떻게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나중에 다룰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불하고 나가신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아주 나이브하게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나갈까요? 뭔가 이 강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들어서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 당연히 나가는 게 맞는 거죠. 네, 선생님들 혹시라도 이거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언제까지 이게 확실한지 한번 볼까? 계속해서 이렇게 미진하게 가고 계신다면 오늘이라도 환불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이브하게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진행하면서요, 선생님들과 강사 간의 신뢰가 깨지면 이 강의를 믿을 수가 있을까? 이 강의하는 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게 정말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할까?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순간 그러면 사실은 이미 절반 이상 깨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임용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잖아요. 자, 선생님들 중엔 초수도 있으시고 재수도 있으시고 뭐 여러 차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시작을 한 강의였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나 인생 걸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알아요. 그냥 재미로 해보시는 분들 없어요. 다 지금 자기 시간을 완전 인생을 걸고 내가 이 시험 합격할 거다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 장난이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런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에서의 부족한 점과 또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보완하고 맞추어 가면서 결국은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게 이 모든 시간들의 목적이 아닌가,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자, 선생님들이 이제까지 1월부터 지금까지 따라와 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이미 절반 이상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까지 한 텀을 잘 돌았다면.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제 두려워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오늘 시작했는데
나 5월 달에 이제 시작했는데. 아니, 진짜 그런 분들이 많아요. 5월에 강의를 들으면서 1, 4월 강의를 지금, 하루에 저 2번씩 만나시는 거죠. 1월 달 강의를 지금 이제 5월 강의 듣고, 1월 강의 듣고. 뭐 상관없습니다. 뭐 어떻게 들으시든 중요한 것은, 신뢰를 갖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이 강의는 끝을 봐야 되잖아요. 강의의 끝은 뭐냐면 강의를 듣는 게 끝이 아니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결과를 최종적인 시험을 합격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선생님들 되게 지치고 힘드시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내시라고. 제가 밴드에다가 이렇게 화이팅 쓰잖아요. 네, 화이팅. 혹시 나는 열심히 공부 인증했는데 화이팅 한 번도 안 써줬다 이런 분 있으시면 따지세요, 저한테. 네. 근데 그게 왜 화이팅 하는지 아세요? 네, 선생님들 이게 공부가 힘듭니다. 혼자 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히어 앤 나우 오늘 지금 여기 이제 우리 강의를 시작하는데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막 스터디 밴드가 짜여지고 막 밴드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직인강 할 것 없이 나는 그 스터디에도 참여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언제라도 거기에다가 또 쓰시면 같이 묶어서 또 선생님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고 이 개별적으로 혼자 나는 독학을 하겠다라고 하는 혼자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충천하고 결단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도 합격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라. 자, 그래서 이제까지 공부해 왔던 그런 시간들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네. 오늘 시작부터 팔인가요? 벌인가요? 네. 버리면 무서워서 피해야 되는데 파리는 탁 이렇게 쳐버리고 예. 그래서 선생님들 같이 한번 화이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를 다지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심화 강의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화 강의가 끝이 아니고 일단 5, 6월 달에 강의에서 심화와 강론 강독 내일 이제 강론 강독이 있을 텐데 두 강의의 속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우리가 기본 이론을 강의를 듣고 그것을 한번 반복하는 게 심화 이론이면 강론 강독은 강론서를 가지고 반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강론서를 다 읽고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저는 강론서를 이미 여러 차례 보고 읽었기 때문에 그것이 개정된 파트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가 추가됐는지,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강론에 있어서의 강독 파트는 지역사회 정신 성인 여성 아동이 있으면 실제로 강론 강독이 가장 유효한 건 지역사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신 정도였고 성인 여성 아동은 아시다시피 크게 내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거의 교수님들께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교수님들이 각자 운용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핵심은 결국 반복인데 방법이 이게 천천히 반복하는 방법이 있고 빠른 속도로 반복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회독은요 한 번을 빠른 속도로 하루 만에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선생님들 시험 전날은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를 하루 만에 전체를 다 리뷰해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가이드를 잡으시고 방향을 잡으시고 공부를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좀 오늘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강의 계획을 개관한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잠깐 제가 5분 안에 말씀드릴 거고 5, 6월의 공부 방법론은 1, 4월 동안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처음 1월 달에 말씀드렸던 것을 선생님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해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화이론 강의의 목표와 방향을 말씀드릴 것이고 자 지역사회 간호의 개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이론 강의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는 뭐 굳이 말씀 다 안 드려도 알잖아요. 선생님도 지금 여기까지 다 진행되신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나 다 들었지. 두 번째는 나 안 들었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내가 내 걸로 체화하고 공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심화이론이나 강론 강독 이 파트가 이제 5, 6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 선생님들 심화이론이나 강론 강독을 들으면서 어떤 파트를 듣든 굉장히 속도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포스트를 잡고 막 가다 보면 앞에서 진행했던 기본 이론이나 기출 분석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실 수 있는 복습을 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이제 문풀이나 모고의 강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상상을 해두시면 됩니다. 앞으로 문제를 많이 푸실 거예요. 그쵸? 막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이거 갑자기 굳어버리시네요, 얼굴이. 네. 선생님들 문제풀이를 앞으로 계속 할 텐데, 문제풀이를 앞으로 7월 이후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계속 퀴즈, 막 밴드에서도 퀴즈 푸시고, 우리 문제 기본 이론에서도 계속 핵심 퀴즈 풀어왔었잖아요. 그죠? 기출 분석에서도 그렇고. 심화에서도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퀴즈를 풀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이제, 심화 이론 강의는 문제만 푸는 강의가 아니라 이론을 다시 반복하고 문제를 푸는 형태로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가 잘 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1, 4월 달에 자, 이론과 문제, 기출 분석이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이론과 문제풀이가 같이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여기에 하나로 믹스돼서 한 번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방향이 딱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선생님들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 지역정신 파노라마나 암기 특강 이런 부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서는 또 뭘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결국 반복을 하는 거예요. 결국 반복을 하는데 방식이 좀 달라지는 거죠. 앞에서는 전체 책 내용을 기본 이론서를 쭉 보는 거라면 이제 여기 파노라마 강의 내지는 여기 왔구나. 암기 특강에서는 빠른 속도로 보면서 워크북 자기가 직접 써보는 형태로 그렇게 실습을 하는 형태, 그러니까 정말 강의 안에서 계속해서 답 써보는 연습을 하는 그런 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 6월의 공부 방법론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마인드맵의 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마인드맵 구조화를 뭐 앞에서 1, 4월 달에는 안 했나 했잖아요. 근데 그 구조화 했던 것을 반복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되는 건 이미 나는 구조화를 다 해봤다. 내 머릿속에 모든 구조가 딱 들어와 있다. 그런 선생님도 없는 걸 내가 알거든요. 뭘 해야 되냐면 5월 달부터는 정말 진짜 목숨 걸고, 작년에는 이 구조화를 1, 4월 달에 제가 막 저희가 밴드에서 선생님들한테 숙제를 냈어요. 구조화를 밴드에 올리라고. 구조화 해본 걸 올리라고. 근데 구조화를 올리는 게 무슨 의미인가? 뭐 마인드맵 그리는 것도 힘들고 손으로 그리거나 뭐 파일로 만들거나 힘들다,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 머릿속에 해당 내용이 어떻게 지금 체계적으로 들어와 있는가를 해보는 작업이 마인드맵 구조화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구조화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이 부분을 자기 머릿속에 좀 집어넣는 게 필요해요. 항상 생각할 때 이거잖아요. 대충 그냥 알죠. 대충 그냥 큰 포스트는 알죠. 대충은 별로 안 중요해요. 이제는 조금 더 정교화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5, 6월의 핵심 시작이고요. 자, 두 번째는 암기의 맥 또는 슬라이드 자료라고 했는데 구조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암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 책 늦게 나올까봐 정말 걱정했는데 암기의 맥이 이렇게 작은 책인지 아셨어요? 선생님들 굉장히 두꺼운 책을 기대하셨죠? 자, 제가 단언컨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을 하고 여기 있는 걸 정말 99% 이상 복기를 해서 시험장에 들어간다. 저는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결코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딱 받는 순간 이거 양이 적네? 이거 한 2배 정도 돼야 내가 다 외우지 않을까? 뭔가 잘못된 생각 아닐까요? 거꾸로 이거라도 5, 6월 달 안에 정말 열심히 외우시고 나서 7, 8월에 한번 보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아주 단적으로는 우리 왜 국가고시에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막 요약집들이 있잖아요. 전 과목 요약집이 보통 이거보다 두께가 약간 더 두꺼워요. 근데 그걸 다 보고 국가고시 보면 떨어집니까? 다들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아냐면 어느 정도를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정확하게 알고 답으로 쓸 수 있으면 그러면 합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에 관한 불안함은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자, 암기의 맥에 그런데
특정 파트, 제가 이제 제 영역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와 정신 파트, 특별히 지역사회 후반부는 암기엠에게 제가 수록을 안 했어요. 그거는 슬라이드 자료로 제가 다음 주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합쳐서 갑자기 페이지가 늘어나네, 공부해야 될 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까지 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정리를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와 암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 그 강의 때, 기본 이론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공부하고 암기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스터디 테스트를 해야죠. 확인해보는 작업. 이게 이제 핵심 퀴즈로 계속해서 확인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심화 문제까지 가게 될 것이다. 퀴즈와 심화 문제로 선생님들 내가 공부한 것이 얼마나 지금 정리가 됐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제가 1월 달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가벼운 공부 방법론의 암기법에 있어서 한 5회독 정도를 한다고 하면 밑줄 치면서 읽고 가볍게 읽고 형광펜 칠하고, 이 정도 기본적인 수준의 학습 방법이 나한테 지금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공부가 시작이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공부가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자꾸 이렇게 겉바퀴를 돌고 있는, 헛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고, 자, 항상 모든 강의의 시작에서는 약간 동기부여가 되면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겠다, 이제 시작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럼 절반 이상 성공한 거거든요. 실행을 하시면 돼요, 이제. 실행을 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네, 화이팅. 네, 특히 직강에서는 또 선생님들을 제가 계속 보니까 말씀드리겠죠. 선생님들 공부를 잘 하고 계신지. 네, 물론 뭐 강의 끝나고 내려가서 자, 공부한 거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네, 각자 스터디와 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인증을 하시고 공부를 좀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기억나세요? 이런 걸 언제 했었냐. 이렇다니까요, 그죠? 분명히 제가 다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언제, 왜 갑자기 영어가 또 나오냐?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쉽게 풀어놨잖아요.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아니, 반복하라고 했는데 반복 학습이 도움이 안 된다. 테스트 안 해보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STT는 다 기억하시지 않아요? 신기하죠? 네. 4달 전에 들었는데 어떻게 기억하죠? 네, 그 선생님들 뭔가 유의미하게 머릿속에 잡혔기 때문에 그게 학습을 할 때 도움이 되겠구나, 내 이 지식체가 정확하게 세팅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자료로 보여드렸던 것들도 있었어요. 처음 보는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심화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아주 선생님들에게 이유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처음 본 게 아닌데 다시 봤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새롭지? 뭐 저런 게 있었나? 느끼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기본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어젠가 밴드에서 봤어요. 한 선생님이 다시 봤는데 진짜 새롭다. 이거 하나도 처음 보는 것 같다. 내일부터 공부하면 다시 이제 익숙해지겠지. 저는 거기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보면 새로운데요. 다시 보면, 다시 반복하면 이제 익숙하게 느껴진다라는 게 지금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스터디 테스트군이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장기 기억으로 가는가도 제가 말씀을 다 드렸었습니다. 핵심이 뭐죠? 핵심을 반복하고 회상해서 써봐라. 제가 지난 1월 달과 달리 요 글씨 크기만 2배로 키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오늘 사실은 여기 보면 파스를 붙였거든요. 네, 별걸 다 자랑하죠. 네, 파스 인증 막 이렇게. 펜으로 쓰다 보면 손목이 아파요. 정말 합격하신 선생님들 중에 나중에 파스 붙이고 여기에다 막 밴드 감고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을 나중에 막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열심히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선생님들 손목이 망가지도록 공부하고 학습을 했는데 떨어질 수 있을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손목이 망가지란 얘기가 아니라, 네, 선생님들 손목을 아끼셔야 돼요. 적절히 스트레칭도 하시고. 손목 망가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자가 시험을 자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보고 익히면서 공부를 했을 때 떨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억나는 한 케이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임용 강의한 일에 딱 한 분, 나중에 한번 모셔올게요. 딱 한 분만 안 써보고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정말 강론서 자체를 굉장히 열심히 읽었던, 그러니까 합격하기까지도 한 4년 이상 걸렸는데, 근데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써보는 건 자기는 싫어서 안 했다, 이렇게 말했던 선생님이 딱 한 명 있고요. 그 선생님을 제외하고 모든 합격생들은 정말 열심히 써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써봤어요. 예. 공부하는데 펜으로 쓰지 않는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펜으로 써보고 그걸 다시 뭐 타이핑해보고, 재작년에 합격했던 선생님, 서울에 합격했던 선생님 중에 강론서 전체를요, 강론서는 이제 우리 보고 있는 이런 그 요약서만이 아니라 일반 강론서를 워드로 다 타이핑을 했던 선생님도 있어요. 타이핑을 했더니 진짜 손목이 어깨가 막 아프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집에 가서 하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선생님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 그냥 막 듣고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나 그대로 다 해야지. 합격생들의 케이스가 100이면 100이 다 달라요. 네, 선생님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공부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합격 사례는 선생님들만의 합격 사례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내년에 오셔서 다른 학생들한테, 다른 수강생들, 이제 후배들이죠. 후배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나는 이렇게 공부했더니,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지난번에 그 밴드에서 합격 수다를 했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지난 회차에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셔서 그러잖아요. 5월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고. 제가 잘못 불렀다. 5월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고. 5월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진도도 다 못 따라가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게 진짜 희망적이구나. 공부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공부가 제대로 안 됐고 뭔가 이게 좀 잘 안 된 것 같은 상태에서 그 합격 사례를 들으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던 사례들을 또 만들어내실 수도 있을 건데,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 써보는 거. 자, 그래서 이제 5, 6월 심화 강의의 목표와 방향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화를 반복하는데, 마인드맵, 엑스마인드, 엑스마인드의 맥을 출간하지 않고 선생님들에게 다 자료를 나눠드릴 텐데, 이건요, 그 차이가 딱 이거예요. 1, 4월 달과의 차이는 보시면 알겠지만 1, 4월 달에는 마인드맵을 우리가 강의 중에 강사들이 저희가 이제 풀어서 전체를 구조화를 해가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제 거기에 뭐가 애드돼야 되죠? 기출이 애드돼야 돼요. 기출이. 그러니까 선생님들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최근에 핫 이슈가 그거예요.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기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합격생들은 다 오리고 잘라서 붙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선생님들은 분명히 올해 이제 나눠드리는 이제 엑스마인드, 마인드맵 자료에서 기출의 포인트들을 같이 또 짚어가면서 그게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라는데, 그 반복 연습의 핵심은요, 그냥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출된 포인트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제 강의 중에 저희가 전달을 할 것이고 선생님들이 다시 들으시면서 그것을 익혀가시면 이 결국 유기적인 학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과 기출 분석 강의를 들었으면 그 두 가지가 같이 융합이 돼서 반복이 될 것이고, 혹시 안 들었어도 그렇죠? 지금 이제 심화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되냐면 기출됐던 내용, 그런 게 이 파트에서 기출이 됐구나, 확인을 해야겠구나, 이 작업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암기, 이해하고 암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해를 다 한 상태에서 암기를 하는 것과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암기하는 것은 분명히 천차만별이지만, 선생님들 혹 지금 5월 달부터 마음이 바빠서 무조건 외워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네. 물론 암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바로 우리 지난 직전까지의 여성간호학에서 우리 이진 교수님이 청킹을 많이 따주시잖아요. 네, 너무 부러워요. 저는 메타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청킹을 해서 암기를 하는 것들을 실제로 5, 6월 달 안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래서 머릿속에 세팅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푸는 것까지가 3단계가 엑스마인드, 그리고 암기의 맥, 마지막에 문제풀이까지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깔끔합니다.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진행돼 가는지를 좀 알고 그 파트 안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자, 강의 기획서는 그래서 일단 5, 6월 달 강의의 8회 강의 중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강의는 4회예요. 지역사회 2회, 정신 2회입니다. 지역사회 2회 중에 지금 1회의 절반을 막 이렇게 선생님들 가이드 하는데 쓰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렇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막 그렇다고 뭐 대충 끝내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5회, 6회 성인간호와 그 다음 7, 8회 여성간호와 아동간호와. 사실 2달 안에 4개월에 커리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어디에 가죠? 강론에서도 또 한 번 빠른 속도로 돌릴 것이고 7, 8월에 가면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또 돌아가요. 똑같이 7, 8, 9죠. 7, 8, 9에 어떻게 도냐면 7, 8, 9에는 6주는 지역정신, 그 다음 6주는 성인 여성 아동,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씩 이 사이클을 조금 다른 각도로 선생님들이 응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돌려가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그 중에서 이제 지역 정신은, 자, 오늘 지역사회 1, 2, 그 다음에 다음 주가 3, 4, 그 다음 주 2회, 다다음 주부터 정신 1, 2, 3, 4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1, 2, 3, 4에 해당되는 건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그냥 쉽게 지역사회 간호 전체 그 진도에서 절반은 오늘, 다음 주에 절반 이렇게 한다. 근데 그 절반의 절반을 오전에 나누고 절반의 절반은 오후에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오후에 진행되는 역학과 질병관리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감염병 예방법이라든가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같이 이어서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간호와 정신간호 파트를 진행해 갈 텐데 한 5분만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시죠.